안녕하십니까. 죽음 삶에 답하다 강연을 진행할 정영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웰다잉 사다리를 올라요. 그 중에서도 몸과 마음의 건강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웰빙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웰다잉 하면 웰다잉? 잘 죽는 거? 그게 뭐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기도 합니다. 그 궁금하신 부분들과 실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한번 알아보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5일,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 하루는 가장 중요합니다. 24시 인생 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64가 되었는데 24시간 시계로 하면 저는 대략 한 2시 반 정도가 됩니다. 25세 청년은 새벽 8시, 50세 시니어는 12시, 75세 어르신은 오후 6시. 그래서 100세가 되면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요새 이제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자, 평균 수명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몇 세일까요? 83.5세라고 합니다. 83.5세는 24시간 시계로 저녁 8시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저녁 8시까지 모두 건강하게 살다가 아주 편안하고 아름답게 또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 수명, 병 없이 지내는 건강 수명은 66.3세라고 그래요. 66.3세는 24시 인생 시계로 보면 몇 시가 될까요? 저녁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부터 평균 수명인 저녁 8시까지 4시간을 병을 갖고 아프면서 지낸다고 해요. 또 나이가 들면서 병이 점점 심해지기도 하죠. 만성질환도 생기고, 그러면서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아무래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4시간은 연도로 따지면 대략 16.7년. 우와, 대단한 기간입니다. 우리가 80세를 산다고 하면 5분의 1 기간을 아프면서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웰다잉을 맞이하는 데 필요한, 오늘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오늘 아프게 보내면 좋을까요? 아니면 건강하게 보내면 좋을까요? 건강한 방법이 있으면 하나라도, 즉 이 순간 그것을 실천하면서 보내는 것이, 내가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이 아프면서 지내는 인생의 시간, 오후 4시간, 16.7년을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강의를 하는 순간 저에게는 정말 제 꿈과 희망,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아주 소중한 순간입니다. 제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어때요? 혈색도 좋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강의할 때 보니까 저한테 어떤 분이 40대 중반 같으세요. 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젊어 보이는 거죠. 이것은 제가 어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실천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역시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건강한 실천, 충분하게 잠을 자며 물도 많이 마시고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또 좋은 말, 긍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오늘 또 감사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눈을 감을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 감사하게 보내고 건강하게 보는 것으로 감사하게, 내일 아침 저는 눈을 뜰 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새 하루를 맞이하고, 그 하루가 보태지면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건강한 평균 수명 83.5세가 되고 더 나아가 100세가 되고 지금 102세를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내 인생을 100세를 살아보니 이렇더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형석 박사님보다 더 살면서 저도 혹시 압니까? 100세 넘어 이렇게 강의하는 자리를 제가 40년 전에 이런 강연을 했더니 저도 이렇게 실천을 했더니 이렇게 더 건강하게 삽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도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 삶에 오늘 단 하루만 남아있다면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를 후회하는 중에 첫 번째가 내 한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볼 걸.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할 걸. 그리고 나 혼자만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면서 봉사하며 살 걸. 그런데 앞에 세 가지 것들이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거의 정상적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죠? 바로 건강. 온전하게 아프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 않으면 만약에 제가 어디가 아파서 수술하면 제가 지금 어디 있죠? 병원에 있겠죠. 제가 만약에 정신이 좀 이상해서 뭐 치매가 있거나 하면 어떻게 있겠죠? 뭐 요양원에 있다거나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면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말도 못하고 심지어는 내 가족이 누군지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행복할까요?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 후회하는 것 중에 건강했으면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았으면 그런데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게 후회하면 그때 늦었다. 그때 내가 너무 담배 피고 술 먹고 술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일하느라고 막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좀 더 예방검진도 미리 아팠던 걸 미리 발견해서 좀 치료도 미리 했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딱 병이 나고 병이 심해진 순간 죽음을 앞둔 순간 뒤돌아보면 그때 이상했었어.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후회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루만 남아있다면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들고 보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내가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거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기분 좋게 내 몸을 풀어주고 또 청결하게 씻고 또 사람들 만나면 화를 내고 인상을 씁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미소와 웃음을 보내면서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먹을 때 아침에 막 많이 먹고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막 실컷 먹고 배부르게 배 퉁퉁 두드리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음식을 섭취하고 하루를 지내면서도 건강하게 사람들과 인사하고 좋은 말 또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잔소리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은 우리한테 딱 오는 게 있어요. 내자 스트레스 이거를 받는 것도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나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스트레스도 줄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남아있다면 아마 대부분들이 건강을 실천하겠다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나 술을 마시는 게 좋아. 아니면 뭐 건강에 나쁜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좋아. 어젯밤에
밤중에 그냥 갑자기 텔레비전 보면서 배가 고파서 피자, 치킨 뭐 주문해갖고 폭식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굴이 퉁퉁 붓고 이런 것들을 혹시 매일매일 반복하는 나를 발견하지는 않나요?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깨닫는 순간 내가 오늘 하루를 무엇을 할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이 하고 바로 내가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건강해지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교육 사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주도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또 증진하고 그리고 민주 국가의 발전에 공헌하고 또 더 나아가선 인류 공용이라는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교육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교육 사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The Ladder of Education. 그래서 교육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우리 어머니만 해도 초등학교 이상을 가지 못한 분도 많아요. 그 시골에서 야 무슨 여자가 교육을 받느냐.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가지 못했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죠. 아들, 딸 구분하고 전부 다 가능한 한 대학교까지 교육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교육 사다리를 밟아 올라감으로써 좀 더 다주적인 생활 능력, 역량을 강화해서 수입도 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위한 창업도 할 수 있고 또 세상을 위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교육 사다리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 이후 70여 년 동안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 교육법 1조를 보면 거기에 홍익인간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역량을 증진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적 내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 능력, 역량들을 구비하고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이 자질과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죠?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에 이 교육을 통해서 전부 다 이 봉사하고 공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하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잘 살게 한다는 인류 공용의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 사다리를 우리가 그래서 새롭게 만들고 이 교육 사다리를 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전부 다 교육률이 높으신 거죠. 그러나 이제 지금 시기에는 우리 산업화 시대 교육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는 좀 부족한 면, 또 이제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면,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도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거를 이제 중요 과제로 그래서 이 교육제도를 통해서 우리 그 후손들 또 자녀들이 더 좋은 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그 선진국의 문턱에서 더 좋은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교육 사다리. 사실은 삶의 관점에서 교육 사다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성공 사다리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그냥 갑자기 제로 단계에서 윗 단계로 확 점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조직 생활을 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는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감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1940년대 신화적인 샐러리맨
엘마 윌러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성공 사다리를 오를 수 없다. 사다리는 보통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면서 손을 잡고 손발을 잡고 이렇게 한 계단씩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머니에 넣고 발을 딛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태롭죠? 떨어집니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손과 발을 써서 실천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계단씩 올라감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고 그 목표에서 그 다음 목표로 단계적으로 올라감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희망하는 꿈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생활을 살 수 있는 것이 다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의, 모든 인류의 그 바람이 진화하는 거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그러기에는 이렇게 어떤 사다리라는 스텝 바이 스텝을 모델로 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도전을 통해서, 용기를 갖고 도전을 통해서 성취를 해서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하시죠? 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행복에? 그냥 생각만 하면 막연해요. 한두 가지는 나올 수 있지만 이거를 체계적으로 행복에 필요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모델로 만든 것이 바로 행복 사다리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첫 번째,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건강하지 않고는 병원에 누워서 그 다음에 링게를 꽂고서 사실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행복에 필요한 가장 중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긍정정서예요. 긍정적인 사고, 생각, 말, 행동. 세 번째는 사회적 건강, 사람들의 관계를 잘하는 것. 네 번째는 내 비전, 꿈과 목표를 향해서 내가 더 학습하고 내 의미 있는 삶을 향해서 내 꿈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모르면은 잘못하면 잘못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일을 달성하고 더 높은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열심히 하는 거. engagement, 몰입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몰입하되 너무 몰입하다가 한 가지에 너무 빠지면 아주 그냥 잘못하면 덕후, 오타쿠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가치를 모두 인정하면서 그리고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는 것. 의미 있는 인생을 자기가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은 내가 자유의지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꿈과 비전을 따라서 항해하는 것. 진짜 나, 참나, 내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항해하는 것, 그것을 통해 의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행복의 높은 수준의 사다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요? 정영진인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을 아세요? 하면 자신의 외모나 키나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직책을 얘기합니다. 당신의 참나, 당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셨나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참나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 혹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것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행복 사다리의 제일 높은 단계 accomplishment, 성취를 이룰 수가 있어요. 죽음 삶에 답하다, 웰다잉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행복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이유는 바로 행복한 삶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우리가 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 죽음의 단계는 바로 삶의 연장선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는 삶이고 우리가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시선을 바꿔볼게요. 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각자 생각하는 거
한두 개는 그래, 나는 돈을 좀 많이 마련해놔야겠어. 내가 죽을 때까지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나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어떤 분은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아주 여생을 편하게 지내는 그런 희망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자, 경제적인 안정, 좋은 거주, 이런 것만으로 우리의 아름답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준비될 수 있을까요? 과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것들을 한번 죽음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것들을 차원에서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해볼 걸 이라는 말들을 하십니다. 좋은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9988234. 많이 들어보셨죠? 쉽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다가 죽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의미에서 9988234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죽음의 단계에서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가능한 한 짧은 순간의 삶을 마무리하면 더 행복하겠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다는 건 숨이 끊어진다는 건데, 여러분 한번 숨을 참아 보십시오. 단 2분, 3분만 참아도 숨이 가쁘고 죽을 것 같아. 5분을 숨을 참으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는 사실은 우리 육체는 조금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 단계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죽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후회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행복하게 더 잘 살 걸, 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볼 걸, 그리고 용서할 걸, 다른 사람한테 베풀 걸,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후회를 하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일본의 호스피스 병동의 전문의로 일했던 오츠 슈이츠 의사는 약 1000여 명의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보살피고 그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것을 책으로 냈습니다. 여기 보면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혼을 해볼 걸. 살면서 연애를 못 해본 사람도 있겠죠. 연애를 해볼 걸. 살다가 자녀를 갖지 못한 분들은 자녀를 갖기 위해서, 또 낳지 못했으면 입양이라도 해볼 걸. 그리고 친구들을 좀 더 많이 만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더 해볼 걸. 내 꿈과 목표를 위해서 내 시간을 더 투자해 볼 걸. 그리고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이 하찮은 일로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 때문에 화내고 싸우고 서로 이별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더 참고 사랑할 걸.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 이웃,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빵 하나 먹을 때 이웃들에게 또 빵 하나 전하는 나눔과 봉사의 삶을 살 걸. 그리고 역시 건강할 때 또 좀 건강을 지킬 걸, 예방 검진도 할 걸. 이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런 다양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호주의 작가 브로니 웨어는 영국으로 건너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을 합니다. 그때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이라는 주제로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정리했는데, 앞에 내용들과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도 자유의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높은 직책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내 삶의 중요한 시간들을 그렇게 쓰지 않았을 걸.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위해서 행복을 허락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후회들을 합니다. 저는 퇴직한 이후에 제가 잘하고 하고 싶은 이 교육과 연구개발, 강연을 통해서 저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이런 강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사실 이런 강연을 준비하거나 할 때 시간도 투자하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며 또 생소한 환경에서 강의할 때는 두근두근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약간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저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 강연은 제가 40대부터 퇴직 후에 하고 싶었던 일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한번 알아볼까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정신과 의사로 퇴직한 이근우 박사는 유튜브에서 죽음 앞에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3가지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좀 더 간단하죠? 외우기도 쉬워요. 첫 번째, 내 마음대로 살 걸.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맺힌 것을 풀고 싶다. 그리고 나누고 살고 싶다.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웰다잉을 준비하는 법에 대해서는 미래설계연구소에서 첫 번째로 이런 것을 제시합니다. 건강검진하기. 두 번째는 마음의 빛을 청산하기. 세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실천하는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네 번째는 삶의 의미를 나눌 베스트 프렌드 만들기. 다섯 번째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기. 앞에서 나온 내용이라 일부 표현은 다르지만 유사한 내용들. 즉,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 또 친구 관계와 관계를 좀 더 좋게 하는 것, 그리고 준비를 하는 것. 그 첫 번째로 여기서는 건강검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좋은 죽음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나 삶의 마무리 관점이나 우리가 웰다잉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사다리 모델을 4가지 단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서 25가지, 5가지, 3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첫 번째, 바로 몸과 마음의 건강. 두 번째, 관계를 개선하는 것. 좋은 관계. 사랑하는 것. 세 번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자유의지로 사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단계, 좀 더 이건 시간적으로나 늦은 단계에서 웰다잉을 준비하는 것. 이렇게 4단계를, 여러분은 이 4단계에 대해서 다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부터 그러면 웰다잉 사다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노후 준비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축으로 제시를 합니다. 재무적인 것, 여가, 건강, 대인관계. 여기서도 노후 준비에서도 건강이 대단히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합니다. 여기 가보면 건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내 건강이 어떤 수준인지를 점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점검을 통해서 내 수준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6년 전에 퇴직할 때 이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나의 예상 수명을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는 80대 중반이 나왔어요. 오?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리스트업해서 그 내용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기 이전에 제가 다시 한번 저의 예상 수명을 진단했습니다. 6년 동안 제 건강에 대한 습관을 바꾼 결과 무려 20년이 늘어났어요. 100세가 넘어섰어요. 자, 이렇게 자신에 대한 건강을 그냥 주관적인 것이 아닌 객관적인 지표로 한번 점검해 봄으로써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아서 이거를 하나씩 개선하고 이거를 습관화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데 바로 건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행복사들에서도 건강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이 타고 갈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은 고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줄 사람도 고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 대신에 아파줄 수 있는 사람은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분도 췌장암과 췌장암 후유증으로 좀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죠. 쇼펜하우어는 가장 큰 어리석음은 다른 큰 종류의 행복을 위해서 돈과 명예나 뭐 다른 것들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영화 활동을 너무 탐닉하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희생시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우매한 짓이다.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는 금과 은인 아닌 진정한 진정한 커다란 자산은 뭐다? 바로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건강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건강에 대해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보통 건강하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는 것? 보통 그 정도는 다 쉽게 답이 나옵니다. 건강의 정의를 내가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나의 건강 수준이 좌우가 된다는 것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건강의 인식, 건강의 패러다임이 넓어지고 확장될수록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국어사전에 건강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이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그런 상태. 이거 대부분이 알고 계시죠? 공부도 잘하셨어요. 국어사전에 나와 있네요. 정확히 알고 계셔요. 이것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 1999년도에 건강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하고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냅니다. 자, 무엇이 추가가 됐죠? 바로 육체적, 정신적에서 사회적, 영적 건강 두 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회적 건강은 1948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추가했고 영적 건강은 1999년도에 추가됐습니다. 지금 몇 년도죠? 지금 2022년도를 넘어서는 이 시기에 건강이란 이렇게 네 개의 축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이 완전하다는 것은 네 개가 이렇게 골고루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튼튼하게 완전하게 유지하면서 역동적이라는 것은 다이나믹 스테이트, 환경이 변화하는 데에 따라서 계속 같이 건강한 것도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한 축이 무너지면 건강은 무너지게 됩니다. 과거에 육체적, 정신적 건강만 하면 건강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사회적, 영적까지 같이 건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건강만 생각했는데 사회적, 영적 건강까지 이 패러다임이 넓어졌어요. 어떻게 실천하면 되죠? 궁금하지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많은 워크숍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토의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육체적 건강. 제일 많은 내용을 낸 것들이 바로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금연과 절주, 청결한 위생, 충분한 수면과 휴식, 안전한 습관,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미리미리 예방검진한, 건강검진하는 것, 이런 다양한 내용들, 위에 있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고 있거나 알고 있거나 하는 것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정신적 건강, 지적 건강. 이 분야를 얘기했더니 독서하고 학습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 긍정적 사고,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듣는 것, 꿈과 목표를 갖고 실천하는 것, 자주 웃는 것. 여러분들 평상시에 자주 웃으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얼굴이 이렇게 많이 굳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웃거나 하는 것들을 그렇게 호응하는 그런 문화가 좀 아니죠. 그렇더라도 여러분 항상 마음속의 미소, 그 미소가 외면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갖추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부하는 것. 사회적 건강은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것. 상대방에 대한 소통과 이해와 배려, 용서, 그리고 자주 커뮤니케이션, 연락하는 것. 요즘은 SNS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 그렇죠? 그리고 편지를 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주는 등. 그리고 우리가에게 주어진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영적 건강. 자, 드디어 중요한 영적 건강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첫 번째로 종교 생활을 많이 꼽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불교가 됐건 기독교가 됐건 천주교가 됐건 이슬람교가 됐건 사이비 종교가 아닌 것들은 건강한 종교 생활은 추천하고요. 그리고 양서를 읽는 독서, 기도, 자발교를 위한 방법, 자아성찰, 명상, 나눔과 봉사, 감사하고 일기를 쓰는 것,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 와, 여러분들 평상시에 많이 어렵지 않지요? 영적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나를 성찰하고 참여하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세상에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나의 참 나가 원하는, 나의 진짜 내가 원하는, 내 내면의 나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목표를 갖고 자기 성찰하고 자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적인 나아감, 정진을 하는 것이 영적 건강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영적 건강에 대한 궁금증도 사라지셨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들, 종교기관에 나가서 기도하고 남들을 위해서 함께 나눔과 봉사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건강의 네 기둥을 알아봤는데 그럼 이 네 기둥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네 단계로 하나씩 밟아 나가면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수준을 점검해야 돼요. 그렇죠? 나의 수준을 점검하고 부족한 것들 안 이후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희망 과제를 딱 정한 이후에 실천 과제를 하나하나 생각해서 적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실천에 필요한 가치와 덕목을 추가를 시킵니다. 자, 이렇게 건강 실천 계획을 여러분들이 종이 한 장을 펴놓고 1단계 현 수준을 4가지 건강의 기둥에 맞춰서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희망하는 상태를 자기가 구체적으로 그려봅니다. 세 번째는 실천 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내가 오늘 당장 이번 주에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딱 3일 지나면 나타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뭐죠? 작심삼일. 괜찮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작심삼일을 반복하면 3일이 또 3일이 되고 연장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작심삼일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내가 건강을 위해 계속 실천할 수 있는 나의 수호천사, 수호신장을 딱 이렇게 정해놓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미덕의 가치예요. 뭐가 필요할까요? 성실, 인내, 노력, 끈기, 포기하지 말자. 이런 가치들을 내 주위에 딱 하면
이 가치들이 지속 가능하게 이걸 실천하도록 나를 지켜줍니다. 이 실천을 계속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습관이 변합니다. 습관이 변하면 우리의 운명이 변합니다. 이 건강실천계획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전 보러 갈 필요 없어요. 내가 계획을 수립해서 매일매일 실천하면 여러분의 나의 운명이 바뀝니다. 더 나아가 이게 더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내 생애 경력 계획, 장기 계획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쭉 한번 연도별로 써서 여러분이 희망하는 상태를 여기다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60세에는, 70세에는, 80세에는, 100세에는 어떻게 살도록 하겠다. 여기에 자신의 롤모델을 적어놔도 괜찮아요. 100세 시대를 위해서 잘 살아가는 분, 김영석 박사님이 100세 살더라. 그리고 그분이 활동하는 게 부럽더라. 그분을 롤모델로 적어놓고 내 거기에 맞는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죠. 이제 더더욱 필요한 게 뭐냐면 정신건강의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긍정정서입니다. 긍정은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에 모두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긍정은 산소이다.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뇌가 죽으면 죽죠. 뇌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산소예요. 긍정은 우리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영적 건강에 산소와도 같아요. 행복 연구의 거장 에드 디너는 행복 연구의 도화선이 된 논문을 발표했는데 Subject Wellbeing이라는 논문에서 행복한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대요. 삶에 대해 만족을 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경험한대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 정서를 가능한 회피하고 덜 느낀대요. 긍정, 부정, 다운. 쉽죠? 행복한 사람은 긍정을 더 많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마틴 셀리그만, 하버드 대학교의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적인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정 정서, 몰입, 관계, 의미, 성취. 역시 긍정 정서가 첫 번째에 나와요. 긍정 감성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면 긍정 감성을 느끼는 사람이 행복도도 높다고 그래요. 직장인들에게 조사를 해보면 집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할수록 바로 행복 수준도 높아집니다. 긍정 정서를 강화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앞서 얘기한 독서, 기도, 명상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실천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야 돼요. 내가. 남이 시켜서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날마다 생각하고 반성하고 실천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고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실천하는 걸 모두 긍정적인 거로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나의 미덕이 더 강화가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장하는 조직, 가정, 개인은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약 3대1. 로사다 라인이라고 하버드 대학의 로사드 박사는 2.9013 대 1, 약 3대1로 긍정이 부정과 비슷해지려면 세계 대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래요. 더 성장하는, 발전하는 개인과 조직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는 3대1을 넘어서 4대1, 5대1, 6대1로 돼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도 5대1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존 가트먼 박사는 나쁜 말 하나 하면 좋은 말 5개를 해야 된다고. 쉽지 않죠? 여러분 가정에서 나쁜 얘기를 하나 나왔으면 좋은 말 5개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긍정적인 것이 강화되는 실천 전략 5개. 첫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긍정성이 강화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웰빙과 웰다잉을 위한 건강 실천. 이렇게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한꺼번에 다 못하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서 하나씩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자유의지로 매일 반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긍정 강화 실적 5 전략. 긍정 정서와 자유의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자, 웰빙, 웰다잉 사다리, 건강부터 좋은 관계, 자유와 준비. 그 중에서 오늘은 몸과 마음의 건강, 더 나아가 사회적, 영적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 스스로 잘 선택하셔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선택하고 준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